네, 3월 15일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첫 차담회를 했죠. 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소식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네. 또 이번에 인수위에 주문한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세 가지 신문 일면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보시죠. 먼저 한국일보는 민정수석실 폐지, 첫날 청와대 개혁 드라이브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강화하고 정치 보복 프레임을 지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중앙일보는 윤 당선인 왕수석 없앤다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탈피 첫걸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경향신문은 민정수석 없애고 특별감찰관은 부활이라고 제목을 썼는데요. 여기에 권성동 의원의 인터뷰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네. 특별감찰관 부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이제 공석으로 뒀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왜 임명하지 않느냐라고 한 바 있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임명하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민정수석은 이제 활동 자체가 은밀하긴 한데 수석들은 좀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된 기사일 것 같은데 역대 민정수석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사라지고 또 다시 부활했던 그런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1968년 박정희 정부 때 처음 신설됐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감찰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검찰이나 국정원 등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력기구처럼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일보 기사 제목처럼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강 권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권력에는 늘 부패가 함께 자랐기 때문에 민정수석 자리를 두고는 독이 든 성배다라는 말도 나왔다고 이 기사에 써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시절에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서 기소한 바 있는데 기사에서는 이런 폐해를 직접 보고 또 그 과정에서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정수석실 폐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역대 연혁을 보면요. 민정수석이 폐지되면 그를 대체할 만한 또 다른 자리가 생기곤 했는데 한 교수 인터뷰를 보니까 이름만 바꾼 또 다른 권력기관이 생기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다음 기사도 민정수석 관련된 기사인 것 같아요. 이 민정수석실을 없애면 이제 그 기능을 어딘가에서 해야 될 텐데 특별감찰관을 일단 도입하겠다고 했고 네. 그리고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는 지금 경찰이 맡는 거가 검토되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경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법무부도 포함될 수 있고 예. 또 다른 별도 신설 기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예. 미국의 FBI식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이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예. 미국의 경우는 FBI가 공직자 윤리국 그리고 국세청 등과 함께 2, 3개월 동안 후보자의 경력, 재산, 음주운전, 가족 배경 그리고 가정생활이나 심지어는 이성관계까지 샅샅이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와 비슷하게 우리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경찰에 맡기거나 아니면 독립적인 기관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예.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미국 FBI식 제도가 청와대의 자의적인 판단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화 추진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수위 관련 인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좀 주목되는 인사가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눈에 띄었는데 최종학 교수입니다. 예. 경선이나 대선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 누구지? 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많이 모였는데요. 예. 조선일보가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우선 최 교수의 선임은 전문성과 실력을 공헌한 인사 원칙에 대한 의지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과거 윤 당선인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최 교수가 공개 비판한 적이 있는데도 이 인수위에 합류시켰다. 이런 내용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최 교수가요. 안철수 위원장이 설립한 동그라미 재단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 체면을 살려주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전국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코로나19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도 양성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됐는데 동네 병원들이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뭔가 바뀌면 그 첫날에는 혼란이 이어지곤 하는데 어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와 또 사진 함께 보실 텐데요. 예. 우선 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서 동네 병의원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면요. 대기 번호가 무려 91번까지 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한두 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 대기할 만한 장소가 또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장에서는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막상 그렇게 기다려서 검사를 받으려고 했더니 검사 키트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기다려서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는데 해당 병원에 확진 등록 전산 시스템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예. 소견서를 받고 또다시 PCR 검사를 하러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가 뭐 얼마나 많은지까지는 집계되진 않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없어야 이번 변화로 기대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치가 마련돼야겠습니다. 여기 기사에 보면 뭐 나올 수 있는 혼란은 다 나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좀 현장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요. 다음에 코로나19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어린이 접종 계획이 어제 발표가 됐죠. 이거 기사는 지금 궁금한 점을 좀 정리한 기사인 것 같네요. 네, Q&A식으로 기사를 풀어서 썼는데 우선 중앙일보 기사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 24일부터 예약을 하고 31일부터 접종할 수 있죠. 방역당국은 특히나 고위험군 어린이에게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군 어린이가 어떤 대상이냐? 당뇨라던가 비만, 만성질환, 면역 저하 등을 갖고 있는 어린이를 일컫습니다. 예. 이런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를 한번 알았더라도 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닌 일반 소아는 감염 이력이 있다면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도 함께 써 있었습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도 2차에 걸쳐서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1차 접종 후에 8주가 지나면 2차를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아래쪽, 일면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해서 이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 방법 그리고 지지 방법을 바꾼 점을 지적을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감리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서울신문은 이런 내용과 함께 최고 수위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라고 썼는데요. 영업정지 처분이나 건설업 등록 말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6월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사고의 책임도 함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이와 함께 가중으로 최장 1년 8개월이 될 수 있다고 했고요. 등록 말소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의미라고 썼습니다. 예. 이번 조사로 인재임이 다소 확실해진 것 같은데요. 하청업체와 현대산업개발, 현재로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3월 중에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수사나 뭐 신병 처리가 조금 더 남아 있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음주운전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 면허를 재발급할 때 교육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 보면요, 제목에 나와 있듯이 면허를 다시 발급을 받을 때 교육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예. 음주운전 전력자가 면허를 다시 발급받기 위한 과정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기존 음주운전 1회 때는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했고 2회 때는 8시간, 3회 때는 10시간 필요했는데 예. 이제 앞으로는 12시간, 16시간 그리고 48시간까지 대폭 강화됩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다소 달라지는데 기존에는 그저 강의를 듣거나 시청각 자료를 보기만 하는 거에 불과했다면 예. 이제는 상담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심리검사 같은 것들이 새로 도입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재범 이상자가 낸 사고의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경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전력자 차량에 알코올 기운을 감지할 수 있는 호흡 측정기를 부착해서 시동 잠금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관련 법 개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 법 개정까지 과연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이런 교육이 강화되는 거를 신경 쓰지 않으려면 음주운전 안 하면 되겠죠. 당연하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